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현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의문 현상, 그러니까 실제 글자와 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국, 물이라고 두 개의 독립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합쳐서 발음될 때는 국물처럼 소리가 납니다. 기억이 이응으로 받침 이응 소리로 연결되죠. 국물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소리 현상은 우리의 경우 받침 글자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죠. 그러면 이 받침 글자가 뒤에 있는 미음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음이 충돌이 됐죠. 자음과 자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받침 소리가 국무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대표적인 오늘의 주제 T와 D가 있습니다. 이 T와 D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존재할 때 우리말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간혹 우리말 리을이 영어의 L이나 R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의 L 소리는 리을 두 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은 우리말의 로나 루가 섞인 발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리을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가 날 때. 자,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T가 A 그리고 E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 있습니다. A도 어로 나고 T도 어로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로 나겠죠. 제가 모음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 중에서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 이 다섯 개의 글자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지만 각각의 소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라고 했으면 R로 나는 게 아니라 어로 날 수 있고 E라고 썼으면 E라고 나는 게 아니라 어로 나지요. 이러한 엉망진창의 소리 표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필요한 것이죠. 발음 기호 없이는 이 글자를 만약 그대로 읽는다면, 즉 일본인들처럼 읽는다면 왓대루 이런 식의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이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리로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의 T는 어떻게 되느냐? 리을로 납니다. 그래서 워터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워러라는 발음, 빠른 발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워러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는 다시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웨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웨이터 발음이 더 많죠. 이 웨이터 발음이 나오니까 일본인들의 발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인 친구하고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갑자기 일본인 친구가 허공에 대고 저쪽 카운터 쪽을 보면서 왜 이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내가 뭘 어쨌다고 뭐 내가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이 식당의 음식에 불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일본인이지. 그래서 웃었죠. 왜 이래가 웨이터 부르는 소리. 웨이를 이 발음이 일본인들은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레, 에 이렇게 내죠. 그래서 왜 이래? 웨이러가 아니라 왜 이래가 돼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우리말 리을이 영어의 R이나 L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R은
우를 섞은 거, 루처럼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글자로 표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D가 있네요. 이 D 소리가 리을로 바뀝니다. radi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소리대로 글자를 읽으면 원래의 발음으로 됩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는 영어 발음 기호를 대체해서 훈민정음 방식으로 개발하여 나타낸 표기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써놓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원래의 소리, 이러한 음운 현상까지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발음 기호로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나타내는 방법이 없죠. 음운 현상까지를 담은 사전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또 다른 발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스타디움 이렇게 발음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도 D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이제 D가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리엄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S하고 T를 한번 살펴보세요. 알파벳에서는 이 S라는 자음과 T라는 자음이 이렇게 겹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언어 구조에서는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글자 하나를 자음과 모음이 결합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옷이 아니라 시옷에 뭔가 자음이 붙어야 된다는 게 일본어 방식의 언어 구조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저 시옷에는 모음이 붙어야 됩니다. 이 방식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경한 과정. 그래서 여기에 시옷 뒤에 한국인들은 을을 붙이지요. 영어에는 명확히 을라는 소리가 없죠. 물론 한국인들의 귀에는 영어의 을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을라는 소리를 기본 모음의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영어에서 의 발음에 해당하는 기호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글자로도요. 그런데 그 의가 일본인들의 자음 모음의 합체, 시옷이 아니라 시옷에 모음 하나 의를 넣어야 되는 이러한 원리를 한글 영어 표기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어떠하나? 자음 두 개가 겹치면 자음 두 개 그대로 표현합니다. 또한 S 뒤에 T가 오면 오늘 주제인 영어의 음운현상, 쌍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스테디엄하고 스테이디엄하고. 자, 스테이디엄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스테디엄 이렇게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로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발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 구조에서 소리를 내는 구조에서 편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물 어느 게 발음하기 편합니까? 그러한 원리가 영어의 음운 현상에 적용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는 리을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a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tay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또한 D 이렇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많이 쫙 벌려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D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죠. 그래서 stadium 이렇게 발음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D가 리을로 되는 원리 언제도 적용되냐면 이러한 문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단어를 띄었습니다. wait, a
minut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소리 호흡은 아닙니다. 소리가 연결될 때, 특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놓은 이런 알파벳 형식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T와 어가 만납니다.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갖겠지요.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끼인 형국이 형성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껴 있으니까 이게 리을로 바뀌겠죠. 연결되는 겁니다. 글자에서는 띄어쓰기를 했지만 소리를 낼 때는 연결이 됩니다. 이 호흡이 같은 호흡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wait a minut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ait a minute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형태 의문문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o we know?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띄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소리의 호흡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 호흡의 단위로 글자를 표기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바로 이 소리 호흡의 핵심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T하고 D가 만났네요. 오늘 앞에서 T, D가 리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T, D는 소리를 내는 위치가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두 번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드, 트드. 이거 어렵죠? 우리가 언어의 구조에서 소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됩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D가 사라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가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이제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되었고 소리 호흡은 연결이 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 어떻게 됩니까? 리을로 바뀌겠죠. 그래서 와루, 와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What do 이렇게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와루 이렇게 됐고요. What we know, what we know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지?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영어에서의 음운 단위는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음소들이 소리의 기본 단위들이 소리 호흡으로 연결되면서 같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러한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이나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쟤네들 말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소리 호흡의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know? 만약에 what do you know? 이 발음하고 what do we know? 어떻습니까? 소리의 호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를 할 수 있는 원리를 바로 훈민정음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발음 기호도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서 18세기부터 만들어 놓은 발음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stadium, stadium 이 발음을 영어에서는 S 뒤에 T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음 기호에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발음 기호에 T 두 번 쓰거나 D 두 번 쓰나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사전과 발음 기호의 편찬 원리는 변별음, 즉 극의 의문 현상까지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못 하는 거지요. 이러한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에 적용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영어 발음에서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이 발음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want to에서처럼 t가 겹치면은 니은이 t가 사라지고 니은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어 같은 발음이 그런 것이죠. 원어 발음이 나오는 것처럼 t와 d가 겹쳐 있을 때는 d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what you think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또한 th 발음 같은 경우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없고요. 이 발음은 우리말 시옷을 혀 사이에 넣고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발음을 해보면 think,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이 발음이 아니라 what do you think. 물론 조금 어조, 음이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how do you think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각각의 음운 현상이 적용되면서 what do you think 처럼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의 음운 현상 T,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날 때 우리말 리을로 소리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